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멘탈 관리 좀 하시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은 항상 확장이 되고요. 수축이 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투자 심리가 또 확장이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을 겪어가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실제 투자 하다 보면 주가가 막 내려가고 그러면 마음속이 막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서 크게 조정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 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작년부터 저랑 같이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심한 또 우리가 조정을 받았던 기억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묵묵히 잘 또 팔로우를 또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시장이 또 상황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이 또 오래 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하게 우리가 상승을 할 때 또 수익 만들어낼 것들은 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수익 거래, 롱숏 거래 또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세적으로 또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들고 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오늘도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좀 더 드리블 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HD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좀 더 긴 안목으로 왜냐면 업종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단기적으로 수익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또 수익을 걷어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긴 안목으로 갈 거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다가 계속 진행해 나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사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벌써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인 안정이 많이 좀 됐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즐겨 나가시는 쪽으로 시장이 당분간은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면서 적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글쎄요 선물 포지션 이런 부분도 많이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내려왔고요. 일단 빅스 지수가 한 12, 13 정도 내려갈 때까지는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잘 가고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오늘 매수하실래요? 여러분도 어떤 생각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럼 못 사죠. 자, 그래서 저렇게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매수했던 것은 상당히 또 우리가 잘했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 하방을 열어두고 공략을 해주는 거, 적당하게 조정이 들어왔으면, 그 공략할 자리에 공략을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리스크를 갖다 어제 테이킹 하면서 우리가 공략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평단 조절을 3번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팔로우 하셔서 평단까지 잘 맞추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이 주가, 제가 여기 제시한 이 주가보다는 낮은 구간에 맞췄을 확률이 전 높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과감하게 표현을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실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언제까지 들고 가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4분기 잠정 실적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본적인 내용 저는 홀드 의견으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거고요. 잠정 실적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한 대로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전고점 이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일단 단기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지금 보유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HBM 갖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올라왔던 건 이쪽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HBM3E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메모리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것들, 그것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HBM은 기존의 매출에서 한 20% 정도밖에 차지 안 했거든요. 특히 DS 부분에서 이 80% 부분이 상승하고 올라간다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목표가는 13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나 단기적으로 아무리 대형주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만약에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땐 또 우리가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 갭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이 점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 이틀 정도 또 쉬는 날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잘 버텨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몰고 온 거는 잘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가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 눌리면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을 해서 또 평단 조절해주고요. 눌리면 지가 얼마큼 눌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가 많이 눌릴 만한 지금 상황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 메모리 같은 경우는 모든 지금 TPU든 GPU든 다 필요한 것들이고요. 특히 AI가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뭐 HD 한국조선해양 띄워놓고 다시 또 뭐 반도체 이야기 하는 건 또 할 말이 또 생각이 나서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완착이 되거나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대부분 메모리가 필요한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들고 있거든요, AI가. 그거 다 어디다 저장하겠습니까? 그쵸? 이건 플래시 메모리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D 한국조선 해양,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업종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전 이 부분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마스카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예,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 아니겠어요?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거, 요거는 요때 털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정상적인 자리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스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그것들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것들이겠죠. 미국은 프로젝트 시장을 갖다 지금 자금 집행 계획을 내년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겠죠. 그런 것들만 좀 생각해 주시면 저는 아주 간단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좀 동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항상 비중이 뭐 풀베팅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방은 우리가 열어두고 가는 것들이니까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잘 또 주식이라는 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대부분 수익화 전환되는 것들은 기본적인 사실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라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용들이 제가 실적 가이던스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이야기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또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좀 큰 또 성공적인 또 그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한화엔진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시그널적으로 보면 매수세가 잘 들어왔어요.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오늘 이쁘게 들어온 모습을 우리가 오전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갖췄다, 안 갖췄다?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가 좀 거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있는 선은 이 정도 선까지만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들이 플레이해 나가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제가 뭐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거 거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과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뭘까라고 좀 생각하는 거, 그 중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빈틈이 보이는 종목이 뭘까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산일전기였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 4분기에 공장 증설한 부분에서 계속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캐파를 채워나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18만 원 정도까지는 올해 12개월 포워드가 기본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AI 거품론 이 부분이 삭제가 되고 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전력 설비, 변압기 이쪽 관련된 부분 당연히 움직이는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LS1렉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만큼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당한 종목을 찾아서 그만큼 더 수익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걔가 먼저 오르면 얘가 좀 나중에 오르고 얘가 먼저 오르면 걔가 좀 나중에 오르고 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겠죠. 보통 조정받을 때는 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조정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드리블해서 가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회사채를 미국에서 발행을 하던 무엇이든 그거 발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 갖다 다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돈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큰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고요. 좀 조정을 받으면 더 매수하는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을 좀 접합시켜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최근에 그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직전 글쎄 1개월 기준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 관련주들이 보통 보면 긍정적으로 또 나타나게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은 연초에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전고체 이슈하고요. 리튬 가격 상승 뭐 이런 부분은 두 개 다 볼 수 있고 그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고체 비즈니스 이런 것들도 반도체 비즈니스가 좋아지고 디스플레이 비즈니스가 좋아지면 전고체 비즈니스가 좋아지는 것들이죠. 그것이 산업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주가를 움직이면 뭘로 움직여요? 예, 전고체 테마로 많이 움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은 제가 볼 땐 경직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바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이걸 두 번을 다 따고 갈 거냐 아닐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만 자 제가 생각해보고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뭐 이 종목을 기본 수익을 내고 다른 것들을 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에서는 크게 고민해야 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SS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로봇의 자율주행과 또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또 그래서 SL 속에 헤드라이트 속에 라이다를 갖다 장착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락을 하고 있죠. 현대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출을 잡은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또 한번 올라오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여기 위, 여기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공시가 나와서 특별히 대단한 게 갑자기 터진다 그러면 뭐 홀드하면 가면 되는 것들이고 지금은 우리가 9,655원 이 정도 수준에서 이거 스몰캡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중이 30%라 하더라도 일반 대형주에 비해서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잘 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다 챙겨드릴 수는 없는 내용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11,000원만 와도 땡큐 합니까? 예, 대부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11,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요 정도 사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하락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 기간, 하반기 때 우리가 이 종목만 가지고 세 번 거래했어요. 이것이 다 뭐하다? 예,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이런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작은 종목들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발휘해서 거래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오거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장이 안 좋고 매크로가 안 좋을 땐 저희가 매수하지 않았잖아요. 기본 매수 10%만 넣어놓고 있다가 어제 제가 처음으로다가 시장 상황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느끼고 비중 10% 업사이드로 다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번에도 우리가 거래한 때가 어딥니까? 예, 36,000원, 35,000원 뭐 이 정도 사이 아니겠어요? 여기가 매물대예요. 여기 기다리신 분들 우리가 이 사람들까지 같이 경쟁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000원 이상 가게 되면 여러분들 땡큐 합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다 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적당하게 나올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갖고 그럼 도대체 얼마큼 수익 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가지고 있고 뭐 다른 종목도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그런 또 생각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방은 좀 자리가 잡혀 있는 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BHI, 뭐, 원전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 뭐, LNG 발전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의구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구심은 없습니까? 그럼 버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갈 때, 이걸 종목을 버틸까? 그리고 평단 조절을 해야 될까? 버릴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으로 업황 1번. 매크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최근에 조정받은 이유가 뭐 업황 때문에 그렇겠어요? 매크로 때문에 그런 거지. 자, 매크로 때문에 조정받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야, 실적 잘 나오고 있어. 수주한 거 좋아. 제조업은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그럼 업황도 좋고 그러면 뭐 이건 홀드하면서 드리블을 해서 나가야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제가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평단 조절 좀 진행했잖아요. 10% 들고 있던 20% 올리니까 지금 실제로 뭐 상당히 많이 평단가가 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계속 잡아주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식을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데 나름 그래도 나름의 좀 단돌이 쳐나가는 것들, 대응해 나가는 것들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리 오니까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 더 안 던지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또 매크로 한 번 또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미국 놈들이 뻘짓거리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리바운딩 할 수 있는 환경은 국내에서는 조성이 되어져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연말 배당 있고요. 배당 소득세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IMA 계좌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순간에서 갑자기 요즘 금융주가 좀 소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보통 금융주가 한 번 정도 움직여요. 그것이 전통적인 관례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피날레를 하면서 이제 윈도우들의 승률도 끌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텐데 정부 정책 뭐 이런 것들하고 조금 더 더불어서 한 번 정도는 위로 쳐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기본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증권 뭐 우리가 증시가 좋으면 미래에셋증권이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뭐 회장인가요? 대표이사 부분이 좀 안 좋은 뭐 법정 판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가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차이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은 좀 아니죠. 그리고 비중도 아래쪽에 들어오는 경우도 여러도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올 만한 지금 증시의 거래량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죠.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각개미들도 열심히 어떻게 됩니까? 예. 최근에 보면 연말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각개미들이 매물을 던져놓고 다시 이제 그 달러를 갖다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보통 연말 되면 또 12월 25일 이전에 딱 진행을 다 해야 되거든요. 저도 과거에 뭐 해외 주식을 많이 거래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금 낼 때 보면 조금 앵그리 하기도 하고. 뭐 많이 벌면 뭐 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토해내는 거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죠. 미국에서 주식을 거래한다 그러면 10% 수익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10% 낸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려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소득세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13% 정도까지는 나와야지 기본적으로 좀 해외 투자한 또 그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환차손까지 발생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참 그 부분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최근에 다행히 그래도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지금 유리한 거지. 만약에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요.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나? 우리는 비과세로 갑시다, 여러분. 물론 기본 거래세는 내고 있지만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네오록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놈은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너무 조져놨어. 쉬운 말로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단가 글쎄 좀 사실 좀 앵그리하긴 해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도 이게 사실 알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이렇게 눌리고 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갖다 비중을 갖다가요 5%만 줄이는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EP 도달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5% 비중 축소하고 다시 드리블 해서 가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까 저거 매수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1월 달에 어닝 발표하면서 한번 주가가 쫙 쳐주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15% 정도 수준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금 비중 또 관리하는 과정을 속에서 생각을 하고요. 여긴 또 채워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참 그걸 버려버리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요 구간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이에요? 결과적으로 매크로가 안 좋아서 생긴 구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스테이크 했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잖아. 그럼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220일 밑으로 내려가면 스트롱 바이 진행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오니까 다들 어때요? 매수 잡아주고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힘 안 들이고 에너지 안 쓰고도 끌어올려주면 뭐 땡큐 하면 되는 것들이지 뭐 그걸 굳이 뭐 문제를 삼을 일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먹을 때도 있고 조금 그냥 원금만 챙기고 나올 때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또 손실이나 수익이 안 나면 대략적으로 어때요? BEP 수준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종목을 계속해서 순환해 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못 먹어서 억울한 경우도 있나요? 덜 먹어서 억울한 경우도 있나요? 그건 억울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냥 손해가 났으면 조금 억울하다, 에이, 좀 앵그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실 이유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LIG 넥스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저 정도 수준에서 계속 버텨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종목의 실적은 언제 반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것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살 놈은 꾸준히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파동이나 이런 게 점점 하강폭이 줄어들잖아요. 저기 아래로 밑으로 내리잖아요. 에이,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분기까지 좀 기다려주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정도까지면 제가 볼 땐 여기 수준까지 올라요. 50에서 55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커버링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시간 줄 땐 줘야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발표를 해놨잖아요. 우리 실적이요, 1분기 때 나올 거예요 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해외 수출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상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이제부터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네요. 뭐 이러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시장이라는 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막 팔로우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지 쭉쭉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일 로보틱스, 뭐, 다른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기도 하고 뭐, 근데 이 로봇은 원래 움직임 폭이 좀 크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려갈 때 뭐, 3일, 4일 동안 쭉쭉쭉 내려가다가 또 올라갈 때는 뭐, 한 일주일 또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고, 거의 뭐 그런 개념이 성장주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동사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고요. SK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구준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들어가면 매수가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하이젠 RLN 거래할 때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진폭이 상당히 크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7만 원, 8만 원에서 막 9만 5천 원 올라가는데 일주일 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상승하게 20% 올라가는 게 막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모멘텀들은 언제쯤 생기겠어요? 당연히 CES 앞두고 한 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 아래쪽에서 뭐 지금은 굳이 평단 조절할 이유는 별로 없어요. 좀 더 아래쪽에 저 자리, 그러니까 대충 보면 7만 원짜리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왔을 때 또 한 번 평단 조절해주면 제 생각에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가면서 승부수를 또 띄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조해 주시면서 같이 뭐 체크하면서 공략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반인과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팔로우 하기가 상당히 버거울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그죠? 이 정도 천천히 가는 것도 못 따라올 정도면 어디 딴 데 가가지고 말이에요. 급등주 찾고 이러는데 거기는 손을 왜 대는 거야?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그렇게 손이 느리고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난 그런 데 가서 돈 벌겠다고 뻘짓하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뻘짓이 맞습니다. 그죠? 예, 어쨌든 자, 머니큐어 뉴스 정도 수준은 따라오는 게 맞으셔요. 저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커스터머 케어를 진행할 때도 이런 개념 수준 정도로 진행을 해왔던 것들 잘 또 생각해 주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으면 또 이겨낼 때도 분명히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케어맨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상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 좀 뭐 안 된다고 안 되는 것 같으면 뭐 앞으로 1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걸리는 대로 계실 거면 계실 거고 그렇게 의견을 드릴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보면 시프트업은 1년 걸립니다. 저는 그 기간 못 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딴 거 해서 수익 낸다고 한 것들이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뭐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때 내용은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머니케어 뉴스가 얼마나 또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케어맨 클럽에 대해서도 12월 달부터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